연애 애착 유형의 다양한 모습과 각 유형이 겪는 갈등.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 처음 맺는 중요한 관계는 대개주 양육자와의 관계입니다. 이 초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세상이 얼마나 안전한 곳인지, 타인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지, 그리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영국의 정신과 의사 존 볼비는 이러한 아이와 양육자 간의 정서적 유대, 즉 애착이 아이의 생존과 건강한 심리 발달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연구를 이어받은 메리 에인스워스는 낯선 상황 실험을 통해 아이들이 양육자와 분리되었다가 다시 만났을 때 보이는 다양한 반응을 관찰하며 애착 유형을 분류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어린 시절 양육자와 형성된 이러한 애착 패턴은 성장하여 성인이 된 후에도 우리가 맺는 친밀한 관계, 특히 연애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어릴 때 형성된 내적 작동 모델이라는 무의식적인 틀이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파트너를 얼마나 신뢰하며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내적 작동 모델은 일종의 관계 내비게이션처럼 작용하여 우리가 연애라는 복잡한 길 위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안내합니다. 현대인의 연애에서 주로 관찰되는 성인 애착 유형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안정형, 불안형, 회피형, 그리고 혼란형입니다. 각 유형은 관계 속에서 서로 다른 욕구, 기대, 그리고 어려움을 마주하며 이로 인해 특정한 갈등 패턴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곤 합니다. 자신의 애착 유형과 파트너의 애착 유형을 이해하는 것은 관계 속에서 반복되는 문제들을 더 이상 개인적인 결함이나 단순한 성격 차이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좀 더 깊은 심리적 역동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시작점이 됩니다. 각 애착 유형별 연애 속 갈등과 해결을 위한 섬세한 접근. 우리의 애착 유형은 특히 관계가 가까워지거나 스트레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마치 파도가 칠 때 배에 닻이 드러나듯 우리의 애착 패턴이 관계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각 유형별로 어떤 갈등을 자주 겪는지, 그리고 이를 건강하게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지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안정형 애착. 편안함 속에 피어나는 건강한 조화. 안정형 애착을 가진 분들은 연애 관계에서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흔히 이야기됩니다. 자신과 파트너 모두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파트너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동시에 자신의 독립적인 삶과 공간도 존중하며 파트너의 독립성도 이해해줍니다. 감정 표현에 솔직하고 개방적이며 파트너의 감정에도 잘 공감하는 편입니다.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안정감이 높기 때문에 사소한 불안이나 심각한 회피 행동 없이 건강하게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겪는 갈등 상황. 안정형 애착은 관계 자체의 위기보다는 일상적인 소통의 오해나 서로 다른 의견 차이로 인한 사소한 마찰을 주로 경험합니다. 예를 들어 함께 여행 계획을 세우다가 선호하는 장소나 여행 방식이 달라서 의견 충돌이 생기거나 파트너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평소보다 예민하게 반응할 때 잠시 당황하거나 걱정할 수 있습니다. 또는 파트너의 가족이나 친구 관계 등 자신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부분에서 파트너가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떻게 지지하고 도와야 할지에 대한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고민이 생기기도 합니다. 심각한 관계의 균열보다는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맞춰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작은 불협화음들이 주된 갈등의 양상입니다. 해결을 위한 노력. 안정형 애착의 가장 큰 장점은 건강하고 건설적인 소통 능력입니다. 갈등이 발생했을 때 감정에 휘둘려 비난하거나 회피하기보다 문제 해결에 집중하며 차분하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합니다. 파트너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며 공감하려 노력하고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며 타협점을 찾습니다. 예를 들어 여행 계획에 대해 의견이 다를 때 나는 여기에 가고 싶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 왜 거기가 좋아? 와 같이 상대방의 의견을 묻고 자신의 선호도를 설명하며 함께 만족할 만한 선택지를 모색합니다. 안정형 애착을 가진 분들은 파트너에게 정서적인 안전기지가 되어주며 이는 관계 전체의 안정성을 높이고 두 사람 모두가 관계 안에서 편안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긍정적인 순환을 만들어냅니다. 불안형 애착.
나를 두고 가지 마세요. 버림받음의 깊은 두려움. 불안형 애착을 가진 분들은 파트너와의 깊은 친밀감과 연결을 강하게 갈망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버림받거나 거절당할 것에 대한 깊은 두려움을 내면에 가지고 있어 관계 속에서 자주 불안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불안은 파트너에게 끊임없이 사랑과 관심을 확인받으려 하거나 과도하게 매달리는 행동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자주 겪는 갈등 상황. 파트너가 잠시 자신에게서 멀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 예를 들어 연락이 평소보다 늦거나 자신보다 다른 일에 집중하는 것처럼 보일 때 극심한 불안감을 느낍니다. 파트너의 작은 행동 변화에도 예민하게 반응하여 나에게 마음이 식었나? 나를 떠나려는 건 아닐까? 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에 쉽게 빠져들고 안절부절 못합니다. 불안한 마음에 파트너에게 연속으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집착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사소한 일에도 쉽게 서운함을 느끼고 감정적으로 격해져 파트너를 비난하거나 추궁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파트너가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늦게 귀가했을 때 걱정과 서운함이 뒤섞여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내가 얼마나 걱정한 줄 알아? 나보다 친구가 더 중요해? 와 같이 감정적으로 폭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행동은 역설적으로 파트너를 지치게 하고 거리를 두게 만들어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버림받음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해결을 위한 노력. 불안형 애착을 가진 분들이 관계에서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는 파트너의 확인에 의존하기보다 스스로 내면의 안정감을 채우는 연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불안감이 올라올 때 즉각적으로 파트너에게 매달리거나 감정을 폭발시키기보다 잠시 멈추고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며 스스로를 진정시키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깊게 숨을 쉬거나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등 자신을 달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파트너에게 자신의 필요를 이야기할 때는 감정적인 비난이나 요구 대신 자신의 현재 감정 상태를 솔직하게 전달하는 난 전달법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왜 이렇게 무심해? 대신 요즘 당신과 깊은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부족해서 조금 외로운 기분이 들어. 와 같이 표현하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파트너에게 모든 불안을 해소해달라고 기대하기보다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책임지고 관리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파트너 또한 불안형 애착을 가진 상대방의 행동이 사랑 부족 때문이 아니라 깊은 불안감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비난 대신 꾸준한 애정 표현과 재확인을 통해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피형 애착. 나는 혼자가 편해요. 독립이라는 단단한 벽. 회피형 애착을 가진 분들은 정서적인 친밀함이나 의존성을 불편하게 느끼는 경향이 강합니다. 자신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파트너에게 의존하거나 파트너가 자신에게 의존하는 상황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감정을 드러내거나 파트너의 감정에 깊이 공감하는 것을 어려워하며 갈등 상황이나 친밀함이 깊어지는 순간에 무의식적으로 거리를 두거나 회피하는 방어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자주 겪는 갈등 상황. 파트너가 더 깊은 정서적 연결이나 지지, 혹은 스킨십과 같은 애정 표현을 원할 때 불편함이나 부담감을 느낍니다. 파트너가 자신의 감정, 특히 부정적인 감정이나 관계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며 정서적인 반응을 요구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난처해하거나 대화를 피하려 합니다. 갈등이 발생하면 감정을 억누르거나 대화를 중단하고 동굴로 숨어버리는 모습을 자주 보입니다. 예를 들어 파트너가 요즘 당신이 나를 피하는 것 같아 서운해 라고 이야기할 때 회피형 파트너는 무슨 소리야, 피하는 거 아니야 라며 감정적인 대화를 차단하거나 아예 그 자리를 피해버릴 수 있습니다. 파트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거리를 두는 것처럼 보이거나 애정 표현이 어색하여 파트너가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관계가 너무 가까워지거나 진지한 단계로 나아가려고 할 때 불안감을 느끼고 관계를 흔들거나 끝내려고 하는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는 친밀함으로 인해 자신의 취약한 부분이 드러날 것에 대한 무의식적인 두려움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해결을 위한 노력.
회피형 애착을 가진 분들이 관계에서 변화를 시도하려면 먼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연습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감정을 억누르고 독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익숙하여 자신의 진짜 감정이 무엇인지 스스로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일 자신의 감정을 짧게라도 기록하는 감정 일기 쓰기나 혼자 조용한 시간을 가지며 자신의 감각과 감정을 느껴보는 연습을 해볼 수 있습니다. 파트너에게 속마음을 모두 털어놓는 것이 처음에는 매우 어렵고 어색하겠지만 아주 작은 감정부터 솔직하게 이야기해보는 시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이렇게 이야기하니 내가 조금 불편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와 같이 자신의 상태를 전달하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갈등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은 충동이 들더라도 파트너에게 잠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확히 알리고 시간을 가진 후에는 반드시 다시 대화에 참여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은 머리가 복잡해서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내일 저녁에 다시 이야기할 시간을 갖도록 노력할게. 와 같이 파트너에게 확신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트너가 친밀하고자 하는 노력을 개인적인 공간 침해나 비난으로 받아들이기보다 파트너가 자신과 더 깊이 연결되고 싶어하는 사랑의 신호로 이해하려 노력하는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파트너 또한 회피형 애착을 가진 상대방의 행동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친밀함 자체에 대한 어려움 때문임을 이해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다가가되 상대방의 독립적인 공간과 속도도 존중해주는 균형 잡힌 태도가 중요합니다. 혼란형 애착. 가까이 와. 아니, 제발 가지 마. 내면의 복잡한 파도. 혼란형 애착은 불안형과 회피형의 특징이 뒤섞여 나타나는 가장 예측 불가능하고 혼란스러운 유형입니다. 파트너와의 친밀함을 강하게 갈망하는 불안형의 모습과 동시에 친밀함을 두려워하고 거리를 두는 회피형의 모습이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극과 극의 행동을 반복하며 파트너와 자신 모두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이는 종종 유년기에 예측 불가능했거나 일관적이지 못했던 양육 환경 혹은 외상 경험과 관련이 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주 겪는 갈등 상황. 관계 속에서 극심한 감정 기복, 갑작스러운 분노 폭발, 자기 파괴적인 행동, 예측 불가능한 언행 등을 자주 보입니다. 파트너에게 강렬한 애정을 표현하며 매달리다가도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차갑게 돌변하여 연락을 끊거나 관계를 끝내자고 하는 등 일관성 없는 신호를 보냅니다. 예를 들어, 어제는 파트너에게 세상에서 당신이 제일 중요해 라고 말하며 매달렸다가 오늘은 파트너의 연락을 모두 무시하고 잠수를 타버리거나 심한 모욕적인 말을 쏟아내는 식입니다. 이러한 극단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행동은 파트너를 극도로 혼란스럽게 하고 정서적으로 심하게 지치게 만듭니다. 자신과 타인 모두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하여 건강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으며 반복적인 이별과 만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파트너는 끊임없이 상대방의 다음 행동을 예측하려 애쓰지만 실패하고 관계 속에서 심각한 불안감과 무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해결을 위한 노력. 혼란형 애착은 그 근원이 매우 복잡하고 내면에 깊은 상처가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혼자서 해결하기보다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 특히 외상 관련 치료나 애착 관련 심리 치료 경험이 있는 상담사와의 상담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안전하고 지지적인 치료 환경에서 과거의 상처를 탐색하고 치유하며 건강한 감정 조절 방식과 예측 가능한 관계 맺는 방식을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안전하게 표현하고 타인의 감정에 건강하게 반응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파트너와 함께 관계 상담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혼란형 애착을 가진 상대방과의 관계는 파트너에게도 큰 고통과 혼란을 안겨줄 수 있으므로 함께 관계의 역동을 이해하고 서로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소통 및 상호작용 방식을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꾸준한 자기 성찰과 전문가의 전문적인 지지, 그리고 파트너의 깊은 이해와 인내가 동반될 때 변화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줄이고 관계의 일관성과 안정감을 더하기 위한 의식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성장하는 관계의 길. 이렇듯 우리의 애착 유형은 연애라는 관계의 무대 위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어려움을 마주할지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애착 유형은 우리의 운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애착 패턴은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비롯되었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충분히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성찰하며 안정적인 애착을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긍정적인 경험을 쌓거나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획득된 안정 애착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경험이 어떠했든 현재와 미래의 관계를 더욱 건강하고 만족스럽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자신의 애착 경향을 이해하는 것은 자신을 한 가지 틀에 가두고 나는 원래 이래라고 포기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에서 반복되는 어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좀 더 건강한 관계 패턴을 학습하며 자신과 파트너 모두를 위해 긍정적인 변화를 시도하려는 자기 이해와 성장의 과정입니다. 또한 파트너의 애착 유형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파트너의 행동 이면에 숨겨진 불안이나 두려움, 혹은 독립성의 욕구를 더 깊이 헤아리는 따뜻한 시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불안형 파트너의 잦은 연락이 집착이 아닌 불안감의 표현일 수 있음을 이해하고 회피형 파트너의 거리두기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수 있음을 아는 것은 관계를 더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연애 관계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 함께 성장해 나가는 소중한 여정입니다. 이 길 위에서 때로는 갈등이라는 비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오해라는 안개를 마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마음의 지도를 읽으려는 노력, 파트너의 마음의 언어에 귀 기울이는 용기,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려는 따뜻한 마음과 꾸준한 노력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성장하며 더욱 단단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맺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컬러심리연구소에서 세상의 어떠한 컬러보다 아름다운 당신의 빛을 찾아드리겠습니다. 한국컬러심리연구소는 컬러테라피 전문 교육기관으로 컬러심리 상담사 1급, 컬러심리 상담 전문가 1급, 그림책 컬러 상담사 1급, 컬러학습 코칭 지도사 1급, 컬러 진로 코칭 지도사 1급, 컬러테라피 강사 과정 등의 자격증 교육과 컬러심리 상담, 기업 연수, 기업 강의, 힐링 강의, 체험 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컬러심리연구소에서 세상의 어떠한 컬러보다 아름다운 당신의 빛을 찾아드리겠습니다.